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강체 평면 운동력학, 힘과 가속도 첫 번째, 질량 관성 모멘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관성 모멘트는 우리가 이제 정력학 그 영상에서 또 이제 한번 다루었었는데, 그 이제 내용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다음과 같은 식의 유도는 이제 그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그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혹시나 이제 엑스퍼트로 그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가면 이제 문제로 마스터하는 또 정력학이라는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영상 카테고리에서 이제 시계 유도는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어차피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해야 될 것은 이제 이 식과 이 식과 이제 이 식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이제 그러한 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동력학에서 이제 막 그 정리된 이제 식을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고, 또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물론 이러한 공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풀기도 하지만, 이제 다음 슬라이드 살펴볼 이제 각각의 어떤 형상에 대한 이제 질량 관성 모멘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운동력학에 있어서 이제 가장 핵심이고 이제 기본적인 식인 이제 다음에 두 개의 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두 식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다음에 F는 MA라는 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질량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제 이때 이제 이 질량은 이제 가속도에 대한 어떤 저항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질량 관성 모멘트는 이제 우리가 그 대문자 I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M은 우리가 모멘트고, 이제 모멘트는 동력학에 있어서의 모멘트는, 혹은 이제 우리가 물리에서는 이제 토크라고도 하는데, 이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질량 관성 모멘트 곱하기 이제 알파는 우리가 각 가속도를 나타내는 이제 기호인데, 앞서와 동일하게 이제 질량과 동일하게 이러한 각 가속도에 대한 이제 저항성을 나타내는 그 척도가 바로 이제 질량 관성 모멘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우리가 이제 병진 운동을 하거나 그 이제 회전 운동을 할 때 어떤 이제 그 병진 운동에 대한 어떤 이제 것에 주로 관련된 것이 이제 F는 MA이고, 이제 우리가 M은 I 알파는 어차피 각 가속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각 가속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이제 회전하고 있는 그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질량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회전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제 어떤 이제 물리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어떤 질량에 의해서 그 회전 운동이 이제 질량에 연관이 되어서 이제 어떤 이제 모멘트에 영향을 주는 그 물리량인데, 어떤 이제 질량 자체만을 두고 보면 이제 F는 MA이지만 어떤 이제 형상에도 관련된 개념이 이제 질량 관성 모멘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질량 관성 모멘트의 정의는 이제 다음에 이제 R 제곱 dm을 이제 그 m에 대해서 이제 적분한 값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즉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임의의 형상을 가진 그 강체에 있어서 이제 이 강체의 어떤 미소 질량을 우리가 DM이라고 하면, 이 DM이라고 하고, 이러한 그 강체가 이제 회전을 하는데, 이제 회전을 하면 어떤 회전축이 있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 회전축 우리가 Z축이라고 하면, 이 회전축으로부터 어떤 거리 R만큼 떨어진 부분에 이제 DM을 이제 거리 R이 아닌 이제 R의 제곱을 곱해서 이제 그랑 각 값들을 각각의 어떤 포인트 그 DM별로
이제 이 전체 형상에 대한 그 질량에 대해서 이제 적분해 준 값이 이제 질량 관성 모멘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우리가 mr 제곱이 어떻게 나왔느냐는 이제 정력학 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이 r 제곱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관성 그 모멘트의 값은 이제 달라질 수 있고, 즉 이제 질량이 동일하더라도 어떤 형상에 따라서 이 r 제곱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형상에 관련된 그 관성 모멘트가 이제 질량 관성 모멘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형상뿐 아니라 어떤 질량과 형상에 이제 동시에 그 연관된 모멘트가 이제 질량 관성 모멘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우리가 dm을 이제 밀도 곱하기 그 미소 최적으로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식을 이제 dm 대신에 rho dv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앞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질량에 대한 적분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어떤 질량에 대한 적분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쉽지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이제 최적 적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rho dv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다시 이제 i는 r제곱 rho dv가 되게 되는데, 이때 만일에 rho가 이제 일정하다라고 하면, 즉 이제 밀도가 일정하면 이제 적분기호 밖으로 나갈 수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평행축 정리에 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강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평행축 정리를 사용을 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강체의 무게중심 혹은 이제 도심을 통과하는 축을 Z-라고 하고, 어떤 이제 임의의 축을 Z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Z-에 대한 그 질량 관성 모멘트는 그냥 IG로 표시를 하면 되는데, 만일에 Z축에 대한 것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이제 평행축 정리를 사용을 해서, 이때 이제 ZI라고 하는 것은 이제 Z축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이고, 이제 Z축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는 결국 이제 이러한 그 도심에 대한 그 질량 관성 모멘트에다가 이 물체의 이제 질량 곱하기 이제 이 Z축과 도심을 통과하는 Z 프라임 축 사이의 거리 D로 D의 제곱을 이제 곱한 값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평행축 정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회전 반경이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이제 K라고 하는 값을 정의를 하는데, 일단 I는 우리가 mr 제곱과 동일하게 이제 그 mk 제곱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 따라서 이제 k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k는 그 루트 이제 n분의 i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k의 단위는 그 회전 반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길이의 단위인 그 우리가 SI 단위로는 뭐 미터를 사용을 하거나 혹은 이제 밀리미터로 이제 정의가 되는 그 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컴포지트 바디의 질량 관성 모멘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컴포지트 바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재료학에서는 어떤 뭐 두 가지의 다른 재료가 이제 섞여 있는 어떤 물체를 혹은 뭐 부재를 컴포지트라고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동력학에 있어서는 어떤 이제 재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컴포지트 바디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일정한 형상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여러 개가 이제 조합이 돼서 조합이 된 이제 물체를 이제 컴포지트 바디라고 하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원통과 이러한 스피어가 뭐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혹은 뭐 이러한 원판과 이러한 그 슬렌더 로드가 이제 그뭐 결합이 되어진 경우라든지, 뭐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기본 그 입체 도형이 여러 개가 조합된
그 물체를 이제 컴포지트 바디라고 하게 되고, 이때 이러한 컴포지트 바디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입체 도형에 대한 이제 우리가 질량 관성 모멘트를 이제 알고 있으면 이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이러한 기본 입체 도형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를 유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유도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다 그 책 뒤에 부록에 보시면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기본 형상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제 다음에 값들을 이제 암기를 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제 학생들 골탕 먹인다고 이제 이러한 기본 입체 도형이 아닌 어떤 임의 형상의 도형 등이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뭐 그런 것을 내면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대부분은 뭐 그런 임의 형상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뭐 이러한 것을 유도하는 것도 이제 쉬운 것은 아닌데, 그러한 것이 나와버리면 물론 여러분들의 학교가 이제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만 모여 있는 학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제 대부분의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그러한 문제는 나오지 않고 이제 이러한 기본 입체 도형에 대한 이제 질량 관성 모멘트만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고 있으면 이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가서도 실제로는 어떤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모터에 달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기계 장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요즘은 다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러한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손으로 뭐 계산을 못해서 뭐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잘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두면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뭐 설계나 혹은 뭐 기존에 이제 설치되어진 장치들에 대한 계산을 이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두 개의 로드가 결합된 이제 이러한 그 펜듈럼, 어떤 이제 진자가 있을 때 이제 그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떤 축을 우리가 통과하는 축에 대한 이제 질량 관성 모멘트를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이제 로드 OA는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수직으로 된 그 로드가 이제 OA이고 이제 무게가 나와 있고, 또한 로드 BC는 이렇게 수평으로 된 그 막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무게가 이제 8파운드로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이 두께에 대한 이제 정보도 실제로는 있어야 이제 조금 더 엄밀한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일단 뭐 두께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여러 가지 입체 도형 중에 물론 이 6가지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긴 있는데, 일단 뭐 대표적인 6가지로 이제 추린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책 뒤 부록에 뭐 일반 물리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제 뭐 물리책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동력학 서적 뒤쪽에 보시면, 부록에 보시면 이제 이러한 질량 관성 모멘트가 각각의 이제 입체 도형별로 정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되고, 일단 이번 영상에 사용될 그 지금 펜듈럼의 형상은 이런 슬렌더 로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슬렌더 로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이쪽 부분에 이제 형상은 이제 어떤 둥근 막대 형상으로 되어져 있는데, 결국 이제 슬렌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두께를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 있을 그 이제 두께를 이제 무시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뭐 두께 값은 나오지 않았고 이제 무게만 명시가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제 앞서 우리가 질량 관성 모멘트를 이제 기본 입체 도형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를 선택할 때 이제 우리가 슬렌더 그 로드에 대한 이제 질량 관성 모멘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 5점을 통과하는 축에 대한 이제 질량 간성 모멘트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 두 개의 형상이 결합된 그 모양에 대한 이제 도심지를 찾고, 이제 그 지점에 대한 지점을 통과하는 이제 축에 대한 질량 간성 모멘트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무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무게를 우리가 질량으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만일에 이제 지금 문제에서는 32.2피트 per 세크 제곱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그 미국 혹은 영국 그 단위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중력 단위계가 있고 이제 절대 단위계가 있는데, 일단 이 값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지금 단위를 보니 이제 슬럭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절대 단위계로 이제 계산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대부분은 이제 슬럭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제 그 파운드 매스로 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파운드 포스와 파운드 매스는 같은 값이기 때문에 뭐 32.2피트 퍼 그 세크 제곱에 그 중력과 속도를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제 뭐 슬러그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혹은 뭐 문제에서 뭐 반드시 슬러그 단위로 계산을 하라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뭐 파운드 매스로 해서 해도 되는데, 일단 뭐 그러한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또 뭐 슬러그 단위로 이제 뭐 해도 되기는 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은 일단 이제 단위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명시를 하고 이제 사용을 하시든지, 혹은 뭐 학교에서 뭐 시험에 출제될 때 이제 뭐 단위에 대한 것이 언급이 없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질문을 해서 이제 단위를 그 뭐 그 절대 단위계로 하는지 공학 단위계로 하는지를 이제 물어보고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긴 한데, 만일에 뭐 그런 언급이 없고 이제 시간이 없고 이제 물어볼 그 시간도 없다라고 하면 이제 뭐 슬러그 단위로 하시면 이제 어차피 이 값을 나눠주면 이제 질량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슬러그 단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5점에 대한 5점을 통과하는 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앞서 그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3분의 1 그 ml 제곱이 되게 되고, 이때 L은 이제 전체 길이 값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M은 우리가 10파운드를 이제 중력과 속도로 영미 단위계에서 사용하는 중력과 속도 값으로 나눠주면 질량의 단위 슬러그로 계산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각각의 값들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이제 0.414 슬러그 닷 피트 스퀘어가 되겠고, 혹은 뭐 이것을 이 로드의 이제 중심점에 통과하는 그 공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12분의 ml 제곱이 되게 되고, 그때는 또 이제 평행축 정리를 또 사용을 해야 돼. 5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평행축 정리를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계산을 해도 동일하게 이제 이 값이 나옴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 BC 로드에 대한 그 이제 질량 관성 모멘트는, 일단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쪽은 이제 5점과 연결이 되어진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3분의 1 ml 제곱이 되었지만, 이쪽 부분은 이제 다행히도 이제 BC 로드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이 BC에 대한 이 중심점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는 12분의 ml 제곱이 되게 될 것이고, 이때 L은 0.5피트 곱하기 2를 해서 1.5피트가 되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질량은 8파운드를 이제 32.2 피트 퍼 그 스퀘어 세크를 이제 나눠준 값으로 계산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각각의 값들을 다 대입을 해서, 또한 이제 우리가 평행축 정리에 의해서 일단 이제 질량은 동일하고
이제 거리값이 이제 이전까지의 그 BC 로드의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이제 이 비트이기 때문에 이제 D의 제곱은 이제 이 비트의 제곱이 들어가서 이제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5점에 대한 이 아래쪽 부분의 질량 간섭 모멘트는 1.040 슬러그다 그 스퀘어 피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체 형상에 대한 것은 결국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다음에 값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게 중심지를 이제 통과하는 이제 질량 간섭 모멘트가 되겠고, 앞서와 동일하게 뭐 계산은 동일하게 하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도심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도심은 이제 다음에 공식에 의해서 이제 5점으로부터 1.444피트가 떨어진 부분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IO는 앞서 값으로 구해 놓았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결국 IO는 IG 플러스 MD 제곱이라고 하는 평행축 정리에 의해서 IG는 결국 IO에다가 이 값을 뺀 것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D 값이 바로 이제 그 이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이 값은 이제 5점으로부터의 이제 거리라고, 어차피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5점으로부터의 거리로 계산이 되어진 값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값들을 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IG는 0.288 슬러그 닷그 피트 스퀘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질량 관성 모멘트를 뭐 계산을 하는 것은 물론 요즘에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도 뭐 이러한 값들을 다 계산을 해주기는 하는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이러한 장치를 이제 설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IO가 있고 IG가 있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실제로는 뭐 이쪽 5점에 이제 모터를 연결을 해서 어떤 이제 모터의 이제 어떤 동력을 계산하기 위한 이제 토크를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는 IG를 우리가 해서 토크를 계산을 할 것인지, 혹은 우리가 앞서 계산한 IO로 계산을 할 건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뭐 헷갈릴 수도 있을 것인데, 이제 값을 비교를 해보시면 IO는 1.454였고 IG는 0.288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이제 큰 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우리가 모터의 토크를 선정할 때는 이제 IO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터의 토크를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